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장, 유럽장이 전부 빠졌죠. 장 초반에는 IMF 라가르도가 키프로스의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정도를 특별 인출권을 통해서 3년 만기 대출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미국장을 장 초반에 0.1% 정도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었고 장중 최고가를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았죠. MBA 신청 건수도 전주 대비로 하락을 했고, 비제조업 지수도 역시 별로 좋지 않았죠. ADP 특히 고용에 있어서 ADP 민간 고용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20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뭐 1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주가를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장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시장에 신용이 나쁜 사람한테는 주택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해서 BOJ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에 엄청난 돈을 물렸죠. 벌금을 물려서 벌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보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 거꾸로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대출을 해주라라는 얘기하죠. 신용도만 된다면, 특히 신용 점수가 800점 만점에 요즘 한 700점 정도가 돼야 되는데 500점만 돼도 무조건 줘라라고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아마도 주택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면 돈이 시장에 돌고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소비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만드는 수문을 열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저께는 매파 비둘기파, 레커죠. 하고 그다음에 찰스 에반스 이 두 사람이 논쟁이 있었죠. 둘의 공통점은 경기를 낙관한다라는 부분이고 레커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한 2.5 정도를 예상했고 그다음에 찰스 에반스는 3.5% 정도를 생각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결국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는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고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고 레커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그 고용이 회복될 수 있게끔 결국 연말 정도에서는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있다면 둘 다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닥터든 중에 하나는 루빈이 뉴욕대 교수가 어저께 세계 경제의 패자와 승자를 갈랐죠. 승자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 중국 순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은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고용이 개선되어 있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얘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제를 통해서 디플레이션 탈피가 되는 의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는 계속해서 악영향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키프로스 문제로 인해서 주변 국가에도 그 악영향이 진행될 수 있어서 향후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둘로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시장 오늘 일본 BOJ 결과 나오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속담에 맞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로다 총재가 자기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오늘 나오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엔화가 강세로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 수출 경력이고 일시적으로라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벤버랭키처럼 양쪽 원을 무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거 원래 2014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만약에 발표된다면 이게 또 시장에는 화두가 돼서
아까 말했던 루비니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승자 쪽에 굳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장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장 정말 힘들죠. STX 문제도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뭐 출경을 안 하게 한다. 입경은 가능한 출경은 금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개성공단을 인질로 잡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F-35를 60대를 신청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계속 재정 정책을 더 늘려라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없죠. 어저께 청와대에서는 금리 인하가 결국은 도와줘야 공조가 이루어져야 시장은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돈을 더 풀어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경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려움 또 일본의 엔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시장에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시장은 지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개미 투자가들이 버는 모습이 나와야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하죠. 미국이 어저께 상승 하루 만에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추세를 이탈했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뭐 그런 모습은 없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차트죠. 역시 똑같이 상승분의 일부분을 되돌려주는 모습이고요. 자, 프랑스죠.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되돌렸다가 눌리는 거로 봤을 때는 다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수급을 조금 같이 구분해주기 위해서 오늘 수급 차트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자, 국내 수급을 보시면 지금 요게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인이고 이게 외국인입니다. 어저께 거는 하루가 지나면 새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중에 어저께 2천억 이상 매수를 했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해주다가 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이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월 15일 그 전에 3일 정도 또 매도가 있었고 그 전에 3월 11일 날 3,700억, 800억 정도가 매수가 있었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3월 11일부터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려주고 있죠.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기관화 장세 가능성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에 다음 주 초에 나올 수 있는 경기부양책에 기관은 올인을 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3월 11일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본다면 바로 요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바로 요 자리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리죠. 자, 요 자리입니다. 그럼 요 자리를 보면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현재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거의 한 달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 위치가 현재 딱 정중동에 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기관화 장세가 연출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국내장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한 번쯤 끌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항상 강연회가 있는데 오늘은 개인적 사정으로 강연회가 없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